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48쪽이 되겠죠. 자, 적산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원가 방식에 있어서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입니다. 자, 이 적산법은 이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개념도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자, 이 대상 물건의 이 기초 가액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이 기대 이율을 우리가 곱하여 상정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이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이때 요 문제 필요재경비죠. 필요재경비에 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이 필요재경비 부가사용료란 이 건물 및 부지의 일부를 임대할 때 통상의 전용 부분에 관계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자, 여러분이 이 필요재경비에 이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죠. 자,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 회복시켜주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은 또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유지관리비에 이 공익비 그리고 부가사용료가 있죠. 자, 지금 이 부가사용료는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이 관리돼서 1번 부가사용료 개념이고, 조세 공간은 직접 동그라미 칠까요? 직접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도시계획세, 재산세, 이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얘기하겠죠. 조세에 있어서의 공가죠. 그렇지만 뭐는 임대 내 영업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이 소득세, 법인세는 필요재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손해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죠. 이 건물에 화재 보험료 같은 이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만은 만기 환급 형태의 비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죠. 4번 결손 대손준비금은 임차인이 임료 지불을 불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은 손해보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손 또는 대손 준비금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임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1년 이내에 정상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재경비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이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도 포함되고요. 1년 이내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운전 자금, 이자 상당액도 포함되는데 뭐는 포함 안 되죠? 1년 이상에 있어서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거래 사례 중 사례 자료로서 채택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자, 고도 제한이 있는 동일한 지역 내 거래 사례 자료로 채택할 수 있죠. 1번 정답이고, 친구, 친족 간의 거래 사례라든지 경매, 공매 등으로 거래가 강요된 사례, 공기관 간의 거래 사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급매 사례, 이런 경우에는 이 정상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자료로서 채택하기에 곤란하죠. 그래서 이 정부에 의한 거래 사례, 또 편의에 의한 거래 사례,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 사례는 우리가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로서 사례를 어떻게 자료로서 채택하기에 곤란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볼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의 경우에 있어서 사례 선택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아니한 것. 자, 이 거래, 이 사례 비교법이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이 거래 사례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입니다. 자, 거래 사례 이 선택, 이 수집, 기준을 의미하겠죠. 거래 사례 선택, 수집 기준과 관련해서 우선은 이 사정, 이 보정에 있어서의 이 가능성이 있겠고, 사정 보정의 가능성. 두 번째가 이 시점, 수정에 있어서의 가능성 또는 시간적 유사성을 묻겠죠. 자, 시간적 유사성을 묻고, 우리가 세 번째가 우리가 위치에 있어서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묻습니다. 자, 지금 이 세 번째 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인데 인근 지역 또는 이 동일 이 수급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1번 맞고요. 매매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 이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례, 이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인데, 자, 이 거래 시점이죠. 2016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이게 거래 시점인데, 이 평가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이 2016년 우리가 5월 1일이다. 그럼 여기 기준 시점이겠죠. 자, 이 기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래 시점이 분명하고, 이 거래 시점에서부터 이 기준 시점까지 가격 형성 요인,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대상 건물은 목조 건물이고 사례 건물 물건은 석조 건물인 경우에는 물적 유사성이 결여돼서 개별 요인 비교가 곤란하므로 사례 자료가 적합하지 않죠. 자, 네 번째는 바로 이 물적 유사성,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죠.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경우로 할지라도 예컨대 나지와 건부지와는 유형을 달리함으로 사례 자료로 선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이런 얘기겠죠. 자, 이 토지는 나지죠. 자, 이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가 됩니다. 자,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건부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류형 부분, 이 건물은 이류형이잖아요. 서로 다른 유형의 부분을 뭐 한다? 공제하고 같은 나저 여기 같은 부분이죠. 같은 유형의 이 동유형 부분을 선택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분법이죠. 그래서 이 배분법을 적용해서 나지와 건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없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19번
다음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 사례, 즉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 물건의 이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왜?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 사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우리가 사례를 수집을 했죠. 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한 경우에는 대상 물건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 없죠.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일 수급권, 자,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 이 동일 수급권 내에 인근 지역, 이 인근 지역은 바로 여기죠. 이게 대상 부동산이고, 우리가 여기가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이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따라서 이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은 거래 사례에 이어된다. 밑줄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에 이어야 한다. 밑줄 이어야는 반드시죠. 자, 여러분이 이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돼야 된다. 물적 유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공인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홍길동은 고객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여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주어진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고객을 이 토지를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평당 손해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상업용도 사용 시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격은 얼마죠? 자, 그럼 상업용도 사용 시에 적정한 가격은 지금 얼마죠? 지금 3천만 원이죠. 상업용. 자, 이 상업용 그 표에서 이 상업용도일 때 우리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죠? 우리가 사례 토지 비교 평점인데, 자, 사례는 분모고 분자는 이 대상인데, 문제는 사례가 120이고 대상이 우리가 10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느냐? 자, 여러분이 6분의 5니까 2,500만 원이 나오겠죠. 6분의 5니까 상업용도 우리가 사용 시에 있어서의 적정 가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업 용도 사용 시에 적정한 가격이 나오고, 자, 그리고 주거용도 우리가 사용 시에 적정 가격. 자, 주거용도 사용 시에 적정한 가격은 지금 얼마 나오죠? 1,000만 원이 나오죠.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이 지금 주거용도 사용 시에 적정한 가격은 1,000만 원인데 얼마죠? 우리가 사례 평점 우리가 50, 대상 토지는 100이죠. 그럼 여기 2가 나오니까 2,0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용도 사용 시에 적정한 가격은 2,500만 원인데 이걸 주거용으로 고집을 하니까 얼마 손해보죠? 우리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천만 원이니까 얼마 손해봐요? 500만 원 손해를 보겠네요. 500만 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의 자료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시오. 자, 제시된 사항 이외에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각종 요인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사례 부동산 가격. 자, 우리는 사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바로 100만 원이 나오죠. 자, 사례 부동산 가격을 하는데 이 비준 가액, 이 대상 물건의 가액 비준 가액은 이 사례 부동산 가액. 자, 이 사례 부동산 가액에 뭐를 하죠? 사정 보정 해야 되는데 사정 보정은 문제에서 표에서 안 주어졌고 시점 수정인데 거래 이후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얼마? 우리는 바로 10%가 되겠죠. 10%가 지가 변동률이죠. 플러스 100분의 11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바로 시점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했고 대상 부동산의 지역 요인 비교 지수를 보니까 사례는 분모, 사례는 우리가 분모, 대상 부동산은 이 분자로 가는데 사례가 얼마죠? 사례 부동산 지수를 100으로 하는데 대상 부동산의 지역 요인 비교 지수 110이죠. 자, 또 개별 요인 비교하는데 사례 부동산 100인데 대상 부동산 우리가 90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곱해 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나오겠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로 갑니다.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우리가 대비한 이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얼마냐?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는 건데 이 개별 요인 우리가 비교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우리가 1000제곱미터인데 자, 이 1000제곱미터인데 그중 우리가 왕경사는 600제곱미터이고 우리가 또 나머지는 평지다. 나머지 그러면 1000제곱미터 중에 나머지 400제곱미터는 이 평지죠. 자, 왕경사 부분과 평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왕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 획지가 100이죠. 비해서 인근 표준 획지 100%에 비해서 20%의 감가 요인이 있다. 자, 20%의 감가 요인이 있고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다. 감가 요인이 없으면 100분의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죠? 공둑이 없어지면 10분의 6, 0.6이죠. 10분의 6 곱하기 또 100분의 80, 10분의 8, 0.8이 나오겠고 자, 여기는 공둑이 없으면 10분의 4, 0.3 곱하기 1이니까 자, 이건 얼마죠? 0.48 플러스 0.4니까 0.88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0.8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왕경사 부분과 평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준 가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우리가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를 한다?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 가치 우리가 형성 요인, 비교 등에 있어서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23번 문제는 우리가 얼마? 자,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3번 문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비중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비중가액인데 지금 사례 물건이,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이 2013년 5월 24일이고 거래 사례 가액은 3억 원이다. 자, 제곱미터당 거래 사례 가액은 3억 원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약 10% 정도, 대상 부동산은 100인데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10% 정도 고가로 매입을 했다. 여러분, 고가일 때는 플러스고요,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고가일 때는 플러스, 고가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자,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 자, 거래 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약 20%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다.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죠. 상승일 때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됐다.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100분의 1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이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보다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약 5% 정도 열세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우세일 때는 플러스죠. 100분의 95가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답인데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죠. 요 수식이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24번 문제로 가면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조사 결과 다음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을 구하면, 이런 얘기죠. 비중가액을 구하는데 사례 부동산의 사례 가격은 인근 지역에서 채택, 인근 지역에서 채택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기 맨 마지막 사례 부동산은 9개월 전 얼마? 1억 원에 거래됐다. 그럼 9개월 전 우리가 1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래된 시점 이후 부동산 가격이 거래 시점 이후 몇 프로? 10% 상승했죠. 자, 시점 수적인데 10% 상승하면은 플러스 10%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인데 이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만이다. 예?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 만이다. 자, 10,000제곱미터가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6,000제곱미터는 완경사다. 자, 6,000제곱미터는 완경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평지이다. 그럼 10,000제곱미터에서 4,000제곱미터는 평지죠. 자, 이쪽은 완경사 부분, 이쪽은 평지 부분. 요게 바로 뭐죠? 개별 요인 비교치를 의미하죠. 개별 요인 비교치. 자, 이때 완경사 부분 사례 토지에 비해서 몇 프로? 사례 토지에 비해서 20% 우리가 감가 요인이 발생을 하고, 또 평지 부분 또 10%. 어떻게 돼요? 대상 사례 토지에 비해서 평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0% 감가 요인이 있다. 자, 10% 감가 요인이 있으면 얼마?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100분의 110은 1.1이죠. 1.1. 자, 요 공 3개 없어지면 10분의 6은 0.6이죠. 0.6에 얼마? 100분의 80, 0.8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 공세 10분의 4, 0.4에다가 얼마? 100분의 9, 0.9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죠? 0.48 곱하기 0.36이죠. 요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면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 주면은 여러분
9,240만 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 그래서 한번 이걸 계산을 한번 잘 해보는데, 이 개별 요인 비교치 구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25번 문제로 가는데, 자, 25번 문제는, 자, 다음 사례 부동산에 있어서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자, 이 사정 보정치는 여기네요. 자,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인데, 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사정 보정 요인은 뭐 두 가지지.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아니면은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사정 보정률. 자, 25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는 인근인 표준적인 우리가 획지에 비해서 고가로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표준적인 획지 시장 가치가 8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자, 그러면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사정 보정률이죠. 자, 이 사정 보정률. 자, 이 사정 보정률은 이 매매 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뺀 것을 또 시장 가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이 매매 가격이 얼마냐? 자, 매매 가격은 얼마? 1억 원에 구입을 했죠. 1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시장 가치가 얼마냐? 인근 표준적인 획지에 비해서, 자, 거기에 말이 좀 빠졌네요. 이는 인근의 표준 획지에 비해, 이 말이 빠졌네. 인근 표준적인 획지에 비해서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 획지에 비해, 이 지문이 빠졌습니다. 보충해 주고요. 자, 1억 원에서 시장 가치는 얼마? 자, 문제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인데 얼마? 표준적인 획지 시장 가치가 8만 원이죠. 자, 8만 원으로 우리가 제곱미터당 조사되었다. 그럼 제곱은 여기는 없어지고 8만 원에 80만 원, 8천만 원이네. 그럼 이것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천만 원이죠. 그럼 이 8천만 원에 얼마? 1억에서 8천 빼니까 2천만 원이죠.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0.25가 되겠죠. 25%, 0.25, 2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관련해서 이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거니까, 사정 보정치는, 자, 우선은 분모는 시장 가치는 100으로 보죠. 시장 가치 대상 부동산 100으로 봤을 때 이 사례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례 부동산에 있어서의 얼마?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뭘죠? 고가일 때는 뭐죠? 플러스. 고가인데 얼마? 사정 보정률 25%죠. 0.25 곱하기 100 해주면 25%가 되겠죠. 그럼 25%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125분의 100이 되겠죠. 125분의 100. 120, 그러니까 얼마? 25의 5분의 4. 0.8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확인 잘 우선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은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하는 거죠. 상승식으로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이 상승식으로 구한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치입니다. 자,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비교 항목이 나와 있죠.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이며, 100으로 사정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이게 100으로 사정을 한다는 얘기죠. 100. 사례 부동산은 100으로 사정할 때 격차, 기타 조건의 비교 항목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2% 뭐가 된다? 열세 있다. 2% 열세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환경 조건은 몇 프로? 우리는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플러스 3% 우세하다. 이런 얘기고. 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2. 이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1% 열세 있다는 거고. 자, 접근 조건은 얼마?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몇 프로? 4% 우세하다. 우세 플러스. 그리고 행정적 조건은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 100분의 100이라는 얘기죠. 0이라는 거. 격차 내역이 제로라는 것은 100분의 100. 상승식은 이렇게 비교 항목을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곱하기 1. 이걸 계산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죠. 1.039가 나오죠. 자, 지역요인 비교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을 구하라. 그래서 대상,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이 가액을 상정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어떻게 돼요? 사례 토지와 비교해야겠죠. 그때 사례 토지는 바로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우리 표준지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즉 비교 표준지 선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뭐가 나와야 되죠? 시점 수정입니다.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상정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시점 수정이 와야 됩니다. 그럼 사정 보정 들어오면 안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다 감안을 하였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 보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A군 B면 CD 자연 녹지 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CD의 자연 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급권인 인근 DD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지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어떻게 돼요? 맞는 질문이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기억 맞는 질문. 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르는 시점 수정 시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또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CD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 없어서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이 맞는 질문이죠. 자,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요, 사정 보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질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에 있어서의 평가 가액은 얼마냐. 자, 거기 봤더니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입니다. 자, 소재지 등, 자, 거기 보니까 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지금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은 제곱미터당 지금 200만 원이 주어졌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시점 수정이 가는데 지가 변동률은 어떻게 돼요? 5% 상승을 했어요. 5% 상승했으니까 얼마죠? 우리가 100분의 100 플러스 5%죠. 5% 상승을 했어요. 100분의 105, 1.05죠. 1.05. 자, 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역교유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 그러면은 지역교유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인근 지역에서 소지하면 지역교유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한다. 자, 문제는 비교 표준지를 100으로 보는데 문제는 가로 조건은 대상 토지가 5%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자,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다. 20% 우세하면 플러스. 예?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상승식으로 계산할 때는 곱해줘야겠죠. 비교율을 곱해주는 게 상승식.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최근에 계속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데 또다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공시지가 기준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산 문제 좀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